사회복지 행정론 오늘 9번째 주제별 기출의 주제는 사회복지 조직의 예산이라던가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 등의 자원관리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회 때 39번 예산 모형에 관한 기출문제 있었고요.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산의 그 편성 모형이 보통 품목별 예산,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 그리고 계획 예산 있고 연기준 예산 이 4가지 정도가 기출이 많이 되는데 그에 관한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연기준 예산은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내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하여 수립한다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고요. 이번에 계획 예산은 국가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해서 단기적 예산 편성이 결합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바뀌었죠? 단기 계획이 아니고요. 장기 계획을 위한 단기 예산 편성을 결합하는 방식. 그래서 2번도 그 부분이 옳지 않고요. 자, 3번에 연기준 예산은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4번에 성과주의 예산 이는 관리지향적인 예산제도, 기능주의 예산이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거 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각각 곱해서 예산액을 표시하는 것, 성과주의 예산이었고요. 효율성은 굉장히 높은 예산입니다. 이 성과주의 예산은 4번 지문에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고려하기 때문에 4번도 그 부분이 옳지 않고요. 5번에 품목별 예산, 사회복지 조직에서 다른 예산 모형들과 결합하면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게 품목별 예산인 건데 이는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명시하여 수립하는 것을 품목별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옳은 설명은 정답 5번입니다. 19회 때 39번 기출입니다. 역시 예산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 중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연기준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 모두 높은 게 연기준 예산입니다. 중요시하는 거 맞고요. 2번에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연기준 예산. 3번에 성과주의, 기능주의 예산인 거죠. 이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의 예산제도이다. 그렇죠. 과정 중심의 관리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해서 예산액을 표시해서 편성하는 거였죠. 성과주의 예산, 관리지향형 예산이다. 맞습니다. 기획 예산 는요,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결합하는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 계획, 미래 비용을 고려합니다.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입니다. 5번에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한다. 맞는 거죠.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서 일정 금액만큼만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점증주의적 예산 방식을 취하고 사회복지 조직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품목별 예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18회 때 49번 기출이었습니다. 품목별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의 남용 방지할 수 있는 거 맞고요. 회계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회계 작성과 품목별이기 때문에 딱딱 회계 작업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계 책임 명백히 할 수 있고 3번에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조금은 단순히 예산 증감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축성은 떨어지는 게 단점입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품목별 예산. 이는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고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는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의 활동 내용을 명백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좀 소홀히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품목별 예산은. 15회 때 48번 성과주의, 기능주의죠. 이 예산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별 예산 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별로 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곱해서 예산액을 측정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사업별로 예산 통제가 가능합니다. 예산 배정에 있어서 직관적 성격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인 거죠. 3번에 목표 수행에 중점 두는 관리지향 예산제도, 그래서 과정 중심이고요. 관리지향적인 예산제도라고 했습니다. 성과주의 맞습니다. 4번에 예산 집행에 있어 신축성을 갖는 것은 성과주의입니다. 아까 품목별은 신축성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성과주의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합니다. 5번에 실적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것도 성과주의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은 11회 때 52번 기출입니다. 계획예산제도 PPB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표를 중요시하죠. 계획. 목표 개발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조직의 통합적 운영이 편리한 것도 맞습니다. 조직 품목과 예산이 직접 연결되지는 않아서 환산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계획 예산 제도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특성 맞고요. 단위 원가 개선이 쉽다. 그래서 단기적 예산 병행이 유리하다. 이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단위 원가 계산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예산 제도는. 4번 옳지 않은 거고요.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법 활용하는 것도 맞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회 때 49번 예산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품목별 예산은 항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기까지 맞는데 기관 운영이나 활동 내용을 다 연계돼서 명확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활동 내용이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뒷부분이 맞지 않는 거고요. 성과주의, 기능주의 예산은 지출과 조직의 장기적 목표를 연동시켜서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는 데 유용한 것은 계획 예산 제도입니다. 계획 예산 제도. 이 성과주의는 실적 평가. 그래서 사업별 예산 통제가 가능하고 예산에 신축성 부여하는 거였죠.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예산액 표시하고요. 3번 영기준 예산은 제로 베이스, 모든 사업 예산은 효과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평가해서 합리성을 강조하는 게 영기준 예산은 맞는데 장기적 계획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뒷부분이 맞지 않고요. 프로그램 기획 예산 또는 계획 예산인데요. 이는 예산 제도의 편성과 운영에서 분권 강조가 아니고 조직의 통합적 운영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가 맞고요. 4번도 분권을 강화하는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5번에 품목별, 항목별 예산은 다른 예산 모양과 결합하여 사회복지 조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5번 지문이 맞는 겁니다. 정답 5번입니다. 6회 때 43번 기출이었습니다. 각 예산 계획 기법에 대한 효과가 바르게 제시된 것. 품목별, 항목별 예산은 그렇죠. 통제 효과가 있겠습니다. 회계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고요. 통제 효과가 있는 거 기억 맞고, 니은의 성과주의 또는 기능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관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과정 중심의 예산으로서 관리 기능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디귿의 프로그램별 예산. 이는 기획이 가능하다, 맞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을의 연기준 예산 제로베이스에서 전년도 그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하는 건데요. 이 연기준 예산은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확충이 아니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기출이 있었는데요. 20회 때 36번이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 회계 규칙상 사회복지관에서 예산 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자, 예산 서류가 있고요. 또 결산 보고서도 제출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이 그 회계 규칙의 조항에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문제 정도는 익숙하게 좀 익히셨으면 좋겠는데요. 1번에 예산 총칙도 예산 서류에 포함이 되고 세입 세출 명세서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 전체적인 수입 명세서는 마지막 결산 보고서에 첨부가 돼야 됩니다. 예산 서류에는 첨부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 3번이고요. 자, 구체적인 예산 서류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는 임직원 보수 일람표,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보수 일람표도 예산 서류에 포함되고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4번도 예산 서류 제출할 때 첨부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 수입 명세서가 예산 서류에는 첨부되지 않는다라는 거 정답 3번입니다. 18회 때 44번은 결산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이었습니다. 1번에 과목 전용 조서도 결산 보고서에 들어가야 하고요. 사업 수입 명세서 아까 나왔었죠. 예산 보고서가 아니고 결산 보고서에 사업 수입 명세서 들어가야 되고 사업비 명세서와 인건비 명세서도 결산 보고서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세입 세출 명세서는 예산 서류에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은 것은 4번의 세입 세출 명세서입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17회 때 34번 기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이 있고요. 자, 여기서 준예산 체제, 준예산 체제하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먼저 준예산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 예산에 미처 포함되지, 편성되지 못했을 경우에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한다라면 전년도 예산을 기준해서도 그냥 편성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준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속되어 왔던 운영의 필수 경비가 이에 해당이 되겠죠. 준예산 체제. 지문 중에서는 직원급여, 전기요금,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이런 것들은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준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리을이죠. 3번입니다. 10회 때 54번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에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 작성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자, 2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아니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가장 마지막에 결산 보고서 제출이고요. 자, 그 전에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의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2번이고요. 자,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 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이 있었는지 그런 평가 내용까지 포함을 합니다. 결산 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심의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결산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에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9회 때 40번 사회복지조직 재원에 관한 기출이 있었고요. 자,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자, 사회복지 재원은 후원금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동적인 재원이다. 2번이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서비스 이용료로는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충당 가능합니다. 3번은 옳지 않고요. 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한 모금 전략이 필요하죠. 특히나 사회복지 조직은 4번도 불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전입금은 공적 재원은 아닙니다. 자, 옳지 않고요. 옳은 것은 2번입니다.
네,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의 특징입니다. 14회 때 29번이고요. 옳지 않은 특징은 재원 조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이 약하다. 맞는 거죠.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자원의 의존도가 높겠습니다. 정부 보조금과 재단 지원금, 기부금, 상품 판매 등의 다양한 재원을 가지고 있고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업 제안서나 모금 행사, 또 정부와 계약 맺기 등의 여러 가지 활동 필요합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에서는 의도적인 연계를 하기도 하고요. 5번에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 조직, 그 사회복지 조직이 그 재정을 전적으로 임의 할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11회 때 49번 기출이었는데요. 자,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 재정 공급 방식 중에 무엇을 설명하는가? 자,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정을 지원을 하고요.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을 강조하는 건 바우처 방식인 거죠. 기관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자, 제3자 현금 상환 방식 모두 바우처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보기 중에 범주 보조금, 포괄 보조금 이거는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그 재원, 공공재원에 있어서 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에서 지정 항목만 사용할 수 있게끔 정해서 보조금 주는 게 범주 보조금이었고요. 그리고 지정된 기능 범위 안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주는 보조금이 포괄 보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 재정 공급 방식 중에서 세 가지 제3자 현금 상환 방식이라던가 제공기관 간의 경쟁 통한 품질 향상 강조하는 방식은 3번의 바우처가 정답입니다. 네, 다음은 기타 재정관리에 관련된 개념이나 원칙 등에 대한 기출이 있었는데요. 20회 때 35번 예산 통제에는 원칙이 필요한데요. 강제의 원칙, 개별화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예외의 원칙 모두 다 예산 통제 원칙이지만 접근성의 원칙은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17회 때 40번 기출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예산 수립 원칙으로 옳은 것은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그 예산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개시 하기 이전에 예산은 수립이 되어야 하겠죠. 이번에 수지 균형을 맞춰서 흑자 예산 되어야 한다. 애매하게 좀 바꿔놨는데요. 수지 균형을 맞추는 건 맞겠지만 흑자도 적자도 예산이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 균형 조화로 인해서 건전 재정이 운영이 되게끔 하는 데에 예산 수립의 원칙이 있겠습니다. 3번에 회계연도가 중첩되도록 단연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당연히 아닌 거고요.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했는데 아니죠. 예산의 그 순서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심의 의결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 및 회계감사, 결산보고서 심의 및 승인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은 심의 의결 이후에 집행한다라는 거. 그래서 옳지 않고요. 5번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자,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 13회 때 40번 기출이 있었는데요. 보편적인 재정관리의 과정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 순서로 나오네요. 아까 했었던 예산 편성, 니은이 제일 처음이라면 그것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산 및 회계 감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또 더 덧붙이자면 이어서 결산 그 보고서에 대한 심의 및 승인도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니은 기역 리을 디귿 정답 3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이라던가 그리고 예산 재무회계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이후에는 인적자원관리와 지금 물적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 안에서 평가라던가 그리고 욕구조사 기법
이런 것들에 관한 기출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